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입니다. 2023년도도 벌써 두 달이 다 지나가고 세 번째 달에 들어섰습니다. 음, 저도 좀 바쁘다는 핑계로 올해는 매주 하나씩 영상 올리지 못했는데 스스로 좀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3월부터 다시 좀 마음을 가다듬고 3월부터는 일주일에 하나씩 영상을 좀 올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기존의 어떤 법문적인 것도 분명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담을 하면서 손님들이 좀 만족해하고 좋아하셨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도 짤막하게나마 좀 앞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 하나를 좀 가져왔어요. 물론 상속이나 증여 관련된 상담을 하다 나왔던 이슈인데 저에게는 좀 너무나 당연할 수 있지만 또 손님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양가 집안에 좀 현금 증여할 수 있는 충분한 좀 자원이 있는 경우에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같이 볼게요. 자녀에게 추가 증여를 하고 싶은데 이미 기증여한 부분이 있어 세금이 너무 많아요. 자, 어떻게 하면 한 4천만 원 정도 세이브할 수 있을까요? 자, 증여세를 4천만 원 정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인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 중 한 가지 나왔던 주제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한 5년 정도 된 아들이 있는데요. 결혼 당시 좀 도와주려고 해서 1억 5천을 주었습니다. 자, 1억 5천이면 어떻게 되죠? 성인한테 5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를 해주고 1억까지가 10%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가장 적게 내면서 많이 줄 수 있는 금액이 딱 1억 5천만 원입니다. 10% 구간을 쓰면서. 그래서 양가에서 각각 아들딸한테 1억 5천씩 증여를 해 주었고요. 그 증여 자금과 본인들이 조금 모은 자금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일부를 받아서 현재 6억짜리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녀가 태어났대요. 즉 증여하신 분 입장에서는 손주가 태어났고요. 이 손주가 태어난 손주와 함께 좀 더 넓은 집에서 살려고 2년 뒤 이제 우리 자녀들 명의로 집을 사려고 하는데, 자, 그 사려는 집에 대해서 이제 부족한 자금이 한 4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해요. 양가에서 각각 2억 정도까지는 증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여한 지 10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증여를 하면 합산이 되죠. 그래서 20%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서 각각 한 4천만 원 정도 추가적인 세금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금을 내고 나면 더 부족하겠죠? 4억을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증여도 발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20%라는 좀 많게 느껴질 수 있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 증여세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증여세 계산 구조 어떻게 되어 있죠? 유산 취득세 과세 방식이죠. 상속세는 유산 과세형이지만 이 증여세 같은 경우는 내가 얼마나 취득했냐에 따른 유산 취득세 과세 방식이고, 증여재산, 이번에 증여하는 재산과 과거 10년 내 기증한 재산이 있다면 합산해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두 번째, 증여재산 공제죠. 증여재산 공제는 세법상 거주자만 받을 수 있고, 배우자는 6억, 직계 좀비 속간에는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그리고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우리 증여재산 공제 얘기할 때 자녀가 부모한테 줄 때도 5천만 원이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위아래 다 5천만 원까지, 10년에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율은 어떻게 된다?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띠고 있다. 그래서 1억까지 10%, 1억에서 5억까지 20%, 5억 초과 10억까지 30, 10억에서 30억까지 40, 그리고 30억을 초과하면 절반을 국가에 기부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증여세.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10년간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할 거면 매년 하는 것보다 한 번에 10에서 20% 또는 30% 구간까지 증여를 하고 10년이 지나서 또 하는 게 좋다. 두 번째,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여러 차례 증여를 한다 하더라도 수중자 기준으로 딱 한 번만 적용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증여재산 공제는 누구만 받을 수 있다? 세법상 거주자만 받을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 아들이 1억 5천을 받은 상황이에요. 자, 1억 5천을 받았을 때 증여세 5천만 원 빼고 1억에 10%에서 신고세액공제까지 3%까지 적용을 하면 1천만 원 조금 안 되는 970만 원 정도 증여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2억을 이번에 추가로 증여를 한다면 어떻게 되죠? 이번에 증여한 재산 2억과 기증여, 10년 내 기증여한 금액 1억 5천을 합쳐서 3억 5천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증여세 과세가액이 3억 5천이고요. 여기에서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를 빼면 우리가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이 3억이 됩니다. 자, 3억은 몇 프로 구간? 1억에서 5억은 20% 구간이죠. 그래서 20%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3억의 20%가 아니라 1억까지 10%, 1억 초과 3억, 2억의 20%. 그래서 산출세액이 5천만 원이 되는데 여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1차 증여 당시 낸 1천만 원은 기납부세액으로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4천만 원의 신고세액 공제 3%, 4, 3, 10이죠? 120만 원을 빼주면 이번에 재차 증여 2억을 추가로 증여하면서 납부해야 될 세금은 3,88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 4천만 원 정도가 되죠.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양가에서 각각 2억씩 자신의 자녀들한테 준다면 각각 약 4천만 원씩 증여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8천만 원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추가적인 증여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요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 자녀를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 자녀들이 고가주택을 구입한다라면 자금조달계획서 내면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왜? 자녀들이 소득이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증여세를 최소화하면서 도와줄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조정대상 지역이 상당 부분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비조정대상 지역이어도 취득하는 가격이 6억을 넘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납부해야 되고요. 조정대상 지역이면 가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조정이든 아니든 서울 지역이 이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조정대상에서 많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고가주택을 취득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차증여입니다. 교차증여를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한데요. 왜 그런지 좀 볼까요? 자, 결혼한 자녀한테 증여하는 법, 뭐 이런 게 있죠. 우리 양가에서 일단 본인의 자제분들한테 1억 5천을 주면 5천을 제외한 1억의 10%, 딱 1천만 원까지만 세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 이 부모님이 누구한테 준다? 며느리 또는 사위한테 줘요. 얼마까지? 1억 1천. 그러면 사위나 며느리는 기타 친족이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1억 1천을 주면 1천만 원을 제외한 1억의 10%. 그래서 각각 이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 또는 우리 딸과 사위 또는 며느리한테 주는 거죠. 자기 자제분들, 친자식한테는 1억 5천, 그리고 사위나 며느리한테는 1억 1천을 주면 2억 6천만 원을 주면서 증여세는 딱 2천만 원만 내게 됩니다. 물론 신고세액 공제 적용하면 조금 더 떨어지긴 해요. 이렇게 한번 주고 반대로 주는 거죠. 각각 이렇게 주게 되면 양가에서 2억 6천만 원씩 받으면서 증여세는 얼마? 딱 4천만 원. 즉 전체 이 자녀 세대로 봤을 때는 5억 2천만 원을 받지만 증여세는 4천만 원밖에 내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바로 교차증여를 활용한 절세법인데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게요. 자, 엄마와 아빠는 동일인이냐? 아빠와 할아버지는 동일인이냐? 장인 장모는 동일인이냐? 요 얘기를 제가 강의할 때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엄마와 아빠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결혼한 부부는 동일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1억을 받고 아빠한테 1억을 받는다라고 해서 내가 엄마한테 받은 거 1억의 10%, 아빠한테 받은 거 1억의 10%가 아니라 이거는 2억의 20%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자, 아빠와 할아버지는 당연히 동일인이 아닙니다. 둘 다 직계 존속이긴 하지만 동일인은 아니에요. 자,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이 좀 혼돈을 하고 계신데요. 장인, 장모 또한 결혼한 부부니까 동일인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결혼한 부부라 하더라도. 그래서 각자 증여한 것으로 보아서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어떤 얘기 하려고 하는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요 규정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 상황에서는 어떻게 된다? 각각 2억 정도씩은 추가 증여할 수 있는 현금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 먼저 보면 이런 거죠. 자, 장인어른이 1억 1천을 줘요. 그러면 1천만 원 기타 친족에 대한 공제 받고 1억의 10%를 내겠죠. 그리고 장모가 또다시 1억을 줍니다. 1억 1천이 아닌 이유는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딱 한 번만 쓸 수 있고 장인어른이 먼저 줬다라면 2천만 원을 썼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장인과 장모는 부부지만 내가 장인과 장모로부터 받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합산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10%, 장모한테 10% 이렇게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내 배우자도 똑같은 걸 적용받는 거죠. 우리 부모님께서 이렇게 줄 의향이 있는 거. 나한테 줄 거를 이제 며느리한테 주고 우리 딸한테 줄 걸 사위한테 주는 거죠. 양가에서. 이렇게 주면 각각 2억 1천씩 주면서 증여세는 2천만 원만 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숫자로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원래 재차증여. 그러니까 각자의 핏줄한테 2억을 추가로 줬을 때 기증여 1억 5천과 합쳐서 계산을 해보면 납부해야 될 세금이 3,880만 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2억을 장인, 장모 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기타 친족으로 해서 사위나 며느리한테 준다라면 어떻게 되냐? 자, 아들 입장에서만 설명을 좀 할게요. 숫자로만 보는 거니까. 장인이 나한테 1억 1천을 주면 1천만 원 공제한 1억의 10%. 그렇게 해서 970만 원이 증여세가 되는 거고, 장모도 마찬가지예요. 장모님이 나한테 1억을 주면 장인, 장모가 준 걸 합산하는 게 아니라 각각으로 봐서 1억의 10%에서 970만 원. 그래서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거에 대해서 1940만 원을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우리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부터 받았을 때 내는 3,880만 원보다 얼마만큼 절세가 된다? 1940만 원, 약 2천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내가 2천만 원 절세가 되니까 내 배우자도 2천만 원 정도 절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한테 온전하게 2억을 아무런 부담 없이 줄 수 있는 거. 뭐 아무런 부담은 아니죠. 물론 세금을 내기 때문에 부담은 되지만 세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넘겨줄 수 있고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에 따른 어떤 세무조사의 리스크도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께서 상당히 좀 만족해 하셨어요. 물론 다른 내용도 좋아하시긴 했지만 좀 더 이건 정말 내가 몰랐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좀 좋게 상담을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이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네, 뭐 요것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좀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좀 어렵지 않지만 자주 접하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 매주 하나씩 올릴 수 있도록 성실한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